자,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은 세 가지 뭐 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시면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그랬을 때 항변권 그러면 저항해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항변한다. 항변권이라는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의 형태가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항변권이다.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그러면 대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그러면 등기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요구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데 항변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는 권리, 거절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데 동시 이행하자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거절권이다. 그러면 감료가 있고 을료가 있어요. 둘이서 서로 뭐 하는 거죠? 끄댕머리 잡았댄다. 끄댕머리. 그럼 끄댕머리 놔야 될 의무가 있죠? 또 을료도 끄댕머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놔야 될 의무가 있죠? 그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나도 끄댕머리 자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얘도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감료가 을료에게 놔라고 얘기하면 을료가 네 그래야 돼요? 아니죠. 못 놔라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절하는 걸 권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는 매도인은 첫 번째 소유권 이전해주는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의무가 있죠. 그럼 둘 다 이행을 했어요. 둘 다 이행을 했어요. 문제 있어요? 자신들의 의무가 발생했고 그것을 이행한 거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매도인은 이행했는데 매수인은 이행하지 않아요. 매수인은 돈을 안 주고 매도인은 집을 줬단 말이에요. 매매계약 해놓고. 그럼 이건 뭐의 문제예요? 을의 채무 불이행 문제죠. 세 번째, 매도인은 이행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은 이행을 했어요. 이건 뭐의 문제예요? 갑의 채무 불이행 문제잖아요. 네 번째, 갑도 이행하지 않고 을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붙고 쌍무계약에서 어떤 경우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느냐. 둘이 다 안 했을 때.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했어요.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효, 존재효라고 얘기해요. 당연효, 존재효는 뭐냐면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지체가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걸 이행지체의 저지효라고 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효 또는 존재효라고 해요.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존재만 하면 당연히 이행지체가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소송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요. 그건 행사효라고 해요. 이건 소송에서 법원에서 행사를 한다. 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준다? 상환 급부 판결을 해준다. 급부를 서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집 주고 너는 돈 줘라. 이렇게 같이 때려준다는 말이에요. 이걸 상환이행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재효와 행사효 나눠서 이해하셔야 되고 굳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밝혀야만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할 때 왜 저지선, 적군이 침투하는 저지선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저지선은 막는다 같은 뜻이에요. 이행지체가 막히는 효과가 생긴다. 저지효.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겠죠? 쌍무계약의 효력이니까. 2번. 당사자가 부담한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공평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끄댕물이 한쪽만 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놔야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또 이행도 공평하게 해야죠.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어도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아요? 어떤 경우에요? 예? 귀. 끄댕머리를 다 끄댕겨 놨어요. 잡을 게 없어요. 그럼 뭘로 잡아요? 귀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쪽은 끄댕머리 놓는 채무와 또 한쪽은 귀 놓는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서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귀. 4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중도금을 5천만 원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4월 1일 날. 5월 1일 날 잔금 지급일인데 잔금을 역시 안 줘요. 4천만 원을. 그러면 요때 매도인 측에서 등기나 인도를 해주는데 그 의무를 서로 이행하지 않더라.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는 지금 중도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잔금 지급 시점에 등기와 인도해주는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중도금 플러스 이때까지의 손해 플러스 잔금 이 세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행 지체가 저지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이때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아니죠?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효? 존재효, 당연효. 자, 1번입니다. 141페이지 1번. 틀린 것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뭐죠? 엄마 식사하세요. 끄댕머리 끄댕기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밥때가 지난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식사하세요. 밥 차려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좀 잡아라 해서 애가 바뀌어서 잡은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어딜 잡아 그러면서 또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가 변경이 되어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가 변경됐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권이 전도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됐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도 명령은 뭐고 압류 채권 나오니까 괜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뭐냐면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예요. 근데 A에게는 C라는 사람도 채권자예요. 그럼 이놈이 채무자야. C한테는 채무자, B한테는 채권자. 그러니까 얘가 1억 빌려줬고 얘가 또 1억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C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1억 받을 채권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채권자인데 이 사람의 채권을 얘가 가져옵니다. 이전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판결로. 그걸 전부 명령이라고 해요. 즉, 이 채권을 얘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해서 붙였다는 뜻이에요.
채권을 이전해서 붙였다. 그럼 얘가 이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아라. 추심이라고 해요. 전부 및 추심 명령.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채권이 전부 명령에 따라서 이건 법원이 판사가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A가 B에게 받을 그 채권을 네가 행사하라. 네가 받아라 그거예요. 그럼 이 채권을 여기다 이전시켜줬잖아요. 채권 양도하고는 다르죠. 판결로 이전시켜줬으니까. 그걸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명령으로 해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됐으면 얘도 넘어갔으니까 사람 바뀌었잖아요. 동시행항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법률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서 어려울 뿐이지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에요. 우리 산에 가면 산 정상에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딱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런 봉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읽겠죠? 비로봉. 그 처음에는 이게 비로봉이 어디 있어요? 금강산에 있잖아요. 북한산에는 없어요. 비로봉. 북한산에는 없어요. 북한산 봉우리 이름 다 알아요, 제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금강산이 여기 이거잖아요. 제일 높은 데가. 비로봉. 근데 이 비로봉이 치악산에도 있어요. 치악산. 소백산에도 비로봉이 있어요. 비로봉 많아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붙인 그 봉우리가 뭔지 아세요? 전국의 산에 다 봉우리 이름 붙이잖아요. 제일 많은 거. 국사봉이에요, 국사봉. 국사봉은 대한민국에 국사봉이라고 불리는 봉우리가 135개가 있대요. 전국에. 국사봉이. 두 번째가 옥녀봉. 네? 그런 봉우리 이름이에요. 근데 이 비로봉이, 그래서 이제 치악산도 비로봉이 있고, 소백산도 비로봉이 있고, 금강산에도 비로봉이 있고, 많아요, 비로봉이라는 게. 근데 뜻이 뭘까를 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뜻이 뭘까? 개뿔 뜻이 없어요. 그냥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삼신불이 있어요. 삼신불이라고, 삼신불이라고 세 개의 부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석가모니불, 두 번째는 아미타불, 세 번째는 비로자나불을 해서 비로 뽑은 거예요. 그 비로예요. 그러니까 뜻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렵죠. 그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법률 용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 쪽에서 또는 이공계에서 쓰는 용어들도 그렇고, 우리가 안 써서 어려운 거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동시행의 항변권, 뭐, 사실 그려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둘 다 안 했으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한다. 한쪽이 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다만 이제 자꾸 익숙하게 그래야 이제 좀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 전부명령이나 압류채권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음주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채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엄마 식사하세요. 소백산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주. 네. 엊그제 갔는데, 첫 번째는 너무 지루해서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산 처음 봤어요. 그래서 3시간을 운전해갖고 갔는데, 두 번째는 비가 턱 억수로 비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안 가요, 다시는. 아유, 소백산. 큰맘 먹고 갔는데. 올라가면서 비로봉 고민을 했더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 이 채권이 압류되어서 이전되었다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에 또 당사자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어떤 경우? 네, 상속인 경우. 또, 지금 얘기했잖아요. 채무, 인수. 또, 채권, 또 다 같은 거예요. 상속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그대로 동시행의 항변권 유지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3번 후이행 의무자의 변제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선이행 의무자 입장에서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해당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에요. 그럼 중도금 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사정이 사라질 때까지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한 때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며 법원이 직권 후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죠? 직권 고려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자,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돼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했어요. 자, 둘이 안 하고 있다가 4월 1일, 5월 1일 날 먼저 했어요. 한쪽이 먼저 현실에 제공을 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행 지체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6월 1일 여전히 안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여기서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이 되면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인데 계속되지 않았잖아요.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죠. 그럼 요렇게 된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동시행 항변권이 다시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2번 틀린 것 그랬죠.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이상 매매대금 청구권은 지급기일이 경과해도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요?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의무의 이행 문제잖아요. 의무이행. 그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내가 채권이 있는데 채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행사를 안 한 거잖아요. 돈 달라고 안 한 거예요. 그거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의무를 같이 이행하자는 취지예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겁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더라도. 2번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 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별개입니다. 4번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잔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어쨌든 5번 매수인이 선 이행해야 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까 본 거죠? 그래서 중도금 안 주고 있다가 잔금까지 안 줬는데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플러스 잔금까지의 지연손해금 플러스 잔금 세 가지가 묶여서 동시행 관계가 된다. 자, 142페이지 3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했고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1번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기 채권하고 상계, 퉁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기 채권액과 매매대금 채권액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건 같은데 갑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매매대금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매매대금 채권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이렇게 붙어있는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상계시켜버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2번 을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말이 안 되죠. 이행지체에 빠질 수가 없죠. 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면 존재효가 발생하는데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갑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이행했다가 다시 수령을 거절해서 재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갑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을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서로 인정되는 거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된다.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 그랬죠. 5번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을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짝대기를 그려가지고 양쪽이 다 했는지 한쪽만 했는지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42페이지 4번 갑과 을이 갑수의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가로치고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거 사실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도 돼요. 가로친 거는. 실제 시험에서도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가니까. 1번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 관해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또 이런 단어 나오면 떨지 마시란 말이에요. 채권자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을은 병에 대해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바뀐 거죠? 압류 및 추심 아까는 뭐라 넣었어요? 전부 명령 나왔잖아요. 전부 압류 및 추심 뭐 그런 거 나왔다 그래도 전혀 당하지 마시고 채권양도 채권양도 채무 인수 이런 것들 같은 겁니다. 상속까지. 2번 을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 자 을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을은 중도금 지급에 관해서 갑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안 한 거니까. 3번 이의 경우에 을은 중도금 지급 일부터 잔금 지급 기일까지 지원손해금은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줘야죠. 4번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경우예요. 즉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지원손해금 3개가 묶여서 동시행관계에 선다는 거는 이거하고 다른 개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도금 지급에 관해서 갑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의 경우에 이 경우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데 하려면 이때 중도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지원손해금은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건 주란 말이에요. 주고 하라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 주장하려면. 자, 4번 의 잔금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런 약정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이 약정을 뭐라 그래요? 실권 약관 그래요. 실권 약관. 이 계약 해지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일단 이 이행기가 발생했어요. 이행기.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면 어떻게 하죠? 최고로 해야 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로 하고 이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서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해제 효과,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행 지체가 생겼다 그래서 이행기가 도가했는데 이행 지체가 생겼다 그래서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최고로 해서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내용 중에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보내고 여기서 한 번 보내고. 그래서 내용 중 기본적으로 2번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야. 해제의 의사표시를 미리 하는 거 땡겨서.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서 요 시점에, 여기보다는 요 시점에서도 해제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하죠.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하다. 단독행위지만.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하고 있고요. 이행 지체가 되면 오토매틱이에요. 자,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최고함과 동시에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중에 여기서 한 번만 보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최고하고 해제하고 내용 중에 2번 보냈는데 더 땡겼죠? 그래서 해제 시점도 앞당기면서 간편하게 해제를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권약관은 이행 지체가 생기면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해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실권약관은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권약관의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라고 하는 결국 이건 자동해제 조항이에요. 자동해제 조항인데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 조항이 있었을 때는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자동해제가 됩니다. 근데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일 때에는 잔금을 실제 주지 않더라도 자동해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 잔금에서는 뭐가 있으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생겨요? 이해 안 하고 이해 안 했을 때 둘 다 안 하면 서로 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잔금 안 줬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는. 근데 중도금을 안 주면 이행 지체가 바로 성립하잖아요. 여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이 먼저 이행 또는 제공을 한 순간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고 그러면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동해제. 그 내용은 뭐냐면 대금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오토매틱 해제된다.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뭐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다만 잔금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따져야 되니까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걸 만약에 중도금이라고 하면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어디가? 자동 해제된다. 이게 틀렸어요. 잔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소유권 이전 기일이 도래한 경우 갑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을은 명시적으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요? 예. 자, 143페이지 5번입니다. 틀린 것 1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았다. 굳이 그래도 존재효가 되잖아요. 존재효가 있으니까
동시 이행치 책임이 없죠. 동시행의 항변 존재하면 존재효.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치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2번.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임차인이에요. 병이라는 임차인이에요. 그죠? 얘가 지금 얘한테 넘겨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여기. 종전의 임차인. 그러니까 이 을이 종전의 임차인이고, 임대인으로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 병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목적물의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겨준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목적물 반환 의무, 얘가 반환해줘야 되고, 얘는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그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나요? 어때요? 보통은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동시행 관계이잖아요. 이 경우도 그런가요? 아, 얘한테 넘겨줬다면서요. 넘겨줬잖아요. 그럼 얘는 반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왜 안 한 거예요? 어차피 얘한테 반환했다가 얘가 다시 얘한테 주는 거나 이렇게 직접 넘어가나 뭐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형태의 인도 방법을 뭐라 그러죠? 네? 원래는 이렇게 반환 받은 다음에 얘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 들어가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직접? 중간 생략, 어디가 생략되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생략됐다고요? 원래 인도 형태가 네 가지가 있죠. 현실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요 네 가지죠. 인도 방법이. 그죠? 이건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아니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얘가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지, 그것은. 오히려 이쪽에서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얘한테 반환 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목반청의 양도예요. 그거하고 유사하다. 어쨌든 을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점유를 직접 이전시켜줬다면 반환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한 것이다. 반환한 것이다. 이해되셔요? 예. 그럼 동시행관계 인정? 안 돼야 되죠. 3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이하건 유효하다. 그쵸?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입니다. 4번 상대방이 채무 내행에 조천 이행을 제공한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행을 제공했으면 동시행 항변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4번, 5번 매매대금 채권에 관해서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 관해서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추심 이런 거 나와도 쫄지 말자. 그거죠? 예. 자, 6번입니다. 1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 인정되죠. 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 인정 안 되죠. 요거는 그죠? 여기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저당권자예요. 돈 빌려주고 저당자 받고 해당 부동산이 병에게 경매로 낙찰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을 해서 얘가 낙찰대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배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배당 요구해서. 문제는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갑에서 병에게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얘는 말소를 청구하겠죠.
자,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근데 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취득이 무효니까 돈도 받아야 되겠죠? 돌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받는 건 을이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락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예요? 을과 병의 관계. 등기 말소는 갑과 병의 관계. 따라서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가등기담보 실행의 경우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이죠.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 매도인 상호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인정되죠. 5번 취소됐을 때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동시행관계 인정됩니다. 7번 1번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했다면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 인정되죠. 둘 다 안 한 거니까. 2번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의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관계이죠.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는 무조건적인 의무예요. 그리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자,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이죠. 네. 하자 없는 제한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게 매도인의 의무니까 포함해서 동시행관계이고요. 5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이다. 문제 왜 이렇게 많아요? 8번. 예. 동시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의무 및 가압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이죠. 이은 주택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죠. 뭐가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리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 변제 나오면 변제가 무조건 선이행 관계예요. 자, 이제 위험부담.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3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해요. 이 시점에. 계약 성립 시점이죠. 그리고 4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고 인도해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3월 20일 되기 전에 불이 났어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그럼 계약 체결 3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멀쩡했던 집이 이후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다. 그래서 결국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 성립 시점이에요. 자, 만약에 4월 20일 이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불 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건 불난 집이에요, 그냥 불난 집. 이건 불능이 아니죠. 왜냐하면 불능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뭐가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무가 이행이 끝났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불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때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로 나눠서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는 뭐예요? 귀책 사유. 요게. 예? 그 귀책 사유가 뭐냐고요? 고의나 과실을 귀책 사유다.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여기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자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자고. 누구죠?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이냐면 불능된 게 뭐예요? 대금 지급이 불능된 게 아니라 집 주는 게 불능이 된 거잖아요. 불능된 채무의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용계약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예? 근로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이 일을 못해요. 왜? 성수대교가 끊어져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공장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채무자예요? 누가 채무자? 얘는 월급 주고 얘는 일해주고 근데 일을 못하잖아요. 이게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받을 사람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을 했으면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책 사유 만약에 갑이 잘못을 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갑이 잘못했으니까 그건 갑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채무자에게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후발적인 불능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면하고 면한다. 즉 채무자가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인 불능이 되었을 때는 갑 의무 면하고 을의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자기 의무가 없어져요. 집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을은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둘 다 면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갑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집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을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손해봤죠. 얘는 손해본 거 없이 본전이죠. 따라서 갑이 누구? 채무자.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채무자 위험부담이 적용되냐면 채무자, 채권자 쌍방 책임이 없을 때 그래요. 쌍방 무책일 때. 자,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집은 불이 났는데 돈은 줘야 되네요. 그럼 갑은 의무를 면하지만 을은 의무를 면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갑은 자기 집이 불이 났는데 돈을 받아요. 그럼 갑은 본전인데 을은 불난 집을 받아봐야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돈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을이 채권자고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럼 요거는 언제 그러냐면 채귀나 수불,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 이렇게 되면 채권자 위험부담으로서 그때는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외워야 돼요. 공식이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책이나 수걸. 쌍방무책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 그랬죠? 쌍방무책일 때? 두 가지 기억하세요. 병의 방화로 인해 불이 났다. 또는 천재 지변. 옛날에 90년대에 나온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요. 호환, 마마,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나와요. 호환이 뭐예요? 호환. 호환. 호랑이에 의한 환란이에요. 호랑이에 의한 환란. 지금 호환 없잖아요. 호랑이 없잖아요, 지금. 호랭이가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조선시대 때나 이때는 호랭이가 많아가지고 호랭이가 가끔 민가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호환이에요, 호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하고 면한다 쌍방무책이에요. 그러나 채권자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책이나 수불이라면 면하고 안 면한다. 그럼 안 면하면 얘는 이제 채권자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채무를 지금 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예컨대 집이 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일러는 쓸만하더라. 그럼 보일러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얘가 집값을 줬으니까 그 안에 있는 보일러는 당연히 또 와야 되겠죠. 이해되셔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 보시죠. 145페이지.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됐다. 계약 체결 후에 화재. 원시 후발. 후발이죠. 자, 1번.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전소됐으면 갑의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부담한다. 맞고요. 2번. 양 당사자의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쌍방 무책이죠. 그럼 면하고 면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3번.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죠. 그럼 면하고 안 면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의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지체주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이죠. 그러면 면하고 안 면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5번. 4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지요. 1번입니다. 146페이지 1번.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주택의 인도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됐다.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태풍으로 멸실됐으면 쌍방 무책이죠? 그럼 면하고 면하니까 맞네요.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되면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면하고 면하니까 충분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다.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되면 갑의 과실이죠. 그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갑의 채무 불이행이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을이 해제권을 갖게 되죠. 3번.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됐어요. 을의 과실이에요. 채권자 귀책이죠. 책이나 수불 면하고 안 면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는데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됐다. 그 뭐예요 이게? 수령을 지체하던 중에 불가항력이에요. 수불. 책이나 수불. 따라서 면하고 안 면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2번. 갑은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했는데 등기 전에 소실됐다. 네? 소실됐다. 멸실됐다. 화재됐다. 화재로 불이 났다.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표현만 바뀌지. 자, 어쨌든 틀린 것 1번.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됐습니다. 면하고 면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2번. X주택이 갑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갑의 과실, 갑의 채무 불이행.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X주택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 을의 과실이에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죠. 면하고 안 면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의 수령지체 중에 주택이 갑을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 면하고 안 면하니까 갑은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5번.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됐을 때 을은 갑에게 부당 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불가항력으로 소실됐어요. 대금을 다 주었는데. 그럼 면하고 면하는 거잖아요. 면하고 면하니까 불가항력이면 그 을은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자, 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 이번엔 수용이야. 멸실했다. 뭐 그러다가 이번엔 수용. 자, 수용 나오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수용 나오면 네? 물상대위가 아니고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에서 쓰는 말이고 배상 청구권. 화재보험금 대신 상환받는다 그거잖아요. 부동산 대신 화재보험금으로 받는다. 네? 그럼 여러분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2억 주고. 근데 이게 수용이 돼버렸어요. 그럼 보상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억을 주고 보상금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것 대신 이걸로 상환해달라. 그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고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법에는 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대상 청구를 인정하겠다는 규정이 없는데 근데
굳이 을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2억 주고 샀는데 그럼 2억은 주고 보상금도 2억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나오면 만약에 2억 5천 나왔다 보상금이. 그러면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보상금이 1억 9천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걸 청구해요? 그냥 면하고 면하지. 쌍방 무책이잖아요 지금. 요걸 우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면하고 면하니까 맞죠?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경우, 즉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요.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4번,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면하고 면하니까 대상 조건 행사하지 않으면 면하고 면하는 거잖아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할 수 있죠. 5번,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례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금 후발적 불능이죠. 영역이 전혀 달라요.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당연 감액이 아니라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부담의 법리로 보면 당연 감액이 맞아요. 맞는데 특별법이 있잖아요. 위험부담에 대한 특별법. 그게 임대차에서 차임 감액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니까 당연 감액이 아니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번 쌍무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위험부담의 문제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후발적 불능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양 당사자의 귀책이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의 문제죠. 양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자, 3번. 채권자 수령지자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 그럼 면하고 안 면하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4번. 위험부담은 쌍무에 있어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X죠? 왜요? 원시적인 경우는 빼야 되죠. 후발적 불능일 때 위험부담.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으로 등기한 때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지면 인도 시에 위험은 이전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기준이 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하시나요? 예습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임대차까지 예습을 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